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윤석열 정부 내란 혐의 국조특위 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사령관 등의 비화폰을 주면서 계엄을 계획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 관련해 집중 질의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비화폰, 그러니까 암호화된 전화기를 받았고 윤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를 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또 앞서 김용현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이 아니라 요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라고 말했었는데요. 오늘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요원을 빼내라고 했던 그 당시 시점에서는 그 인원, 그러니까 요원들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라면서 김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이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철수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한 것 관련해서도 지시받은 바가 없다라며 반박을 했습니다. 한편 헌재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는데요. 윤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계엄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출석했습니다만 이들은 대부분 주요 답변들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실제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고 받았고 이런 이야기가 오가는 것이 마치 호수 위에 떠있는 달 그림자를 쫓는 느낌이다 라고 말이죠. 지금 모두가 쫓고 있는 게 호수 위에 떠있는 달 그림자인지 아닌지는 그 실체가 손에 잡히면 곧 알게 되겠죠.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 알아보고요. 언더독 토론, 문화 산책까지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2월 4일 화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첫 소식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겨울철새였던 가마우지가 텃새화되고 왕우렁이들이 논에서 겨울을 나면서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 우선 여수에서는 가마우지를 막기 위해서 장군도 근처에 그물망을 설치를 했죠. 네, 여수시는 민물 가마우지를 막기 위해 지난달 23일 장군도에 폭 30m, 길이 150m의 대형 그물망을 설치를 했는데요. 예. 둘레 600m가량의 작은 섬인 장군도는 여수 명소인 이순신 광장과 돌산공원에서 불과 20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장군도에는 지난해부터 300여 마리의 가마우지가 둥지를 틀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가마우지 배설물로 나무가 고사하고 악취가 도심까지 날아올 정도입니다. 네. 전남에서 가마우지 집단 서식지가 확인된 것은 장군도가 처음이고요. 예. 여수시는 지난해 포획과 고압 물세척 등을 진행을 했지만 가마우지를 퇴치하지 못해 드론을 이용해 장군도에 그물을 씌운 겁니다. 여수시 관계자는 과수원에 새를 막는 그물에서 착안했는데 조만간 현장을 찾아 효과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근데 민물 가마우지가 원래는 철새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민물 가마우지는 겨울 철새였지만 2003년 경기도 김포에서 백상이 번식한 것이 처음 확인이 됐습니다. 이후 전국에서 텃새화된 가마우지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고요. 예. 2023년 시행된 환경부 조사에서는 서울과 대구, 대전, 경기, 충북 여러 가지 전국 22개 지역에서 번식지가 확인이 됐는데요. 그런데 발견된 둥지는 5,857개로 2018년 3,738개 1.5배 이상으로 증가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환경부는 2023년 12월 민물 가마우지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친환경 농법의 대명사로 통했던 왕우렁이도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왕우렁이도 한국의 겨울을 이겨내고 월동하면서 오히려 농사에 피해를 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린 모를 심은 논에 손톱만한 크기의 작은 왕우렁이를 넣어두면 잡초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장점으로 전남에서는 2000년대 중반 왕우렁이를 농사 현장에 도입을 했고요. 남아메리카 원산인 왕우렁이를 이용한 농법을 두고 생태계 교란 우려가 나왔지만
한국의 겨울을 나기가 어렵다. 그런 결론이 나면서 농가에 확산한 겁니다. 예. 2008년도 전남도가 그 왕우렁이 월동 실태에 대한 자체 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 생태계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었고요. 네. 당시 전남도는 왕우렁이가 월동하지 못하고 폐사를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강진이나 나주 이런 데다가 풀어놨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예. 폐사가 됐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왕우렁이는 영하 4도 이하, 기온이 3일 이상 이어지면 생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하지만 겨울을 났어요, 왕우렁이가. 그렇죠. 그래서 최근 논에서 겨울을 난 왕우렁이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살아남은 이런 왕우렁이가 모내기 직후 어린 모를 갉아먹으면서 매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월동 왕우렁이로 인한 전남의 피해 면적을 보니까 2020년 660헥타르로 집계가 됐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무려 1,593헥타르로 큰 피해를 봤습니다. 네. 그래서 지자체들은 농가의 월동 왕우렁이를 없앨 수 있도록 친환경 퇴치제를 다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마우지와 왕우렁이의 피해 사례를 짚어봤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여수시가 향일암 주상절리와 사도 공룡 발자국 화석 등 지질 명소를 모아서 국가 지질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여수시는 내년 국가지질공원 지정을 목표로 올해 후보지 인증을 신청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수시는 지난해 2월부터 10개월간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추진을 했습니다. 예. 여수 국가지질공원 기본계획 수립 및 인증 신청 용역을 통해 철저한 사전 준비를 거쳤고, 이를 통해 지질공원 관리 운영 기반 구축, 또 관광과 교육과정 개발 또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발전 방안 등을 마련해서 지정을 견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고요. 예. 국가지질공원 등재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협력이 요구되는 만큼 주민 해설사 양성, 또 관광, 숙박시설 운영 등으로 참여를 유도해서 관련 인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 국가지질공원은 울릉도, 제주도, 부산 등에 16곳이 있고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제주도, 주황산, 무등산, 한탄강 등 4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수시는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세계급 유산 1개를 포함해서 5개 이상의 국가급 유산을 보유해야 하는데, 여수는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만으로도 인증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예. 또 앞으로 국가지질공원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서의 인증 가능성도 높게 평가가 된다고 기대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여수시가 한류 열풍을 이어갈 신규 대형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여수시는 문체부 주관 2025년 대형 한류 종합행사 지자체 연계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국비 5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예. 여수시는 이를 포함해 총 10억 원 규모의 신규 한류 행사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네. 문체부 대형 한류 종합행사 공모 사업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한류 행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6월 서울에서 열리는 초대형 한류 축제와 연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여수와 부산, 경주, 천안 등 선정된 4개 지자체에서 특별한 행사가 마련이 되는 거고요. 네, 여수에서 어떤 행사가 그럼 준비가 되는 건가요? 네, 여수시가 공모한 비욘드 K 페스타인 여수는 여수로 세계로 미래로라는 슬로건으로 고유의 관광 자원을 한류 콘텐츠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네. 조선시대 400년간 전라 자수형 본영이었던 여수의 역사적 유산을 기반으로 전라 자수형 수군 출정식과 국악 공연을 결합해서 전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복창적인 볼거리와 이순신 스토리텔링, 낫달 산책 투어 등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고요. 네. 2012년부터 계속 이어왔던 낭만 버스킹을 확장한 디지로그 페스티벌, 또 K 어쿠스틱 콘서트 등 여러 가지 외국인들의 그 관광객들 이목을 사로잡을 그런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예. 그런데 여수시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차별화된 컨텐츠로 국내외 관광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수시가 추진 중인 신규 대형 축제 소식 들어봤고요. 오늘 뉴스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탑독이 되는 그날까지
언더독 토론. 매주 화요일 전남 동부권 언더독들의 핫한 토론, 언더독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 이상우 전 여수시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진보당 광양시의 백성호 의원입니다. 예, 저희가 지난 설날 하루 이제 쉬고 또 2주 만에 찾아뵙게 됐는데 잘 보내셨나요, 이상우 의원님? 네, 명절 잘 보냈고요. 명절에는 이제 아들이 2월 11일 날 군대를 간다 그래가지고요. 속초에 가서 진짜 가족 여행을 한 2박 3일 정도 한 10년 만에 한 것 같아요. 가족 여행을요? 네, 어렸을 때 같이 놀았던 기억은 있지만 가족 여행 한 것은 좀 참 오랜만에 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명절 전에 제가 이번에 조국 혁신당에 입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전현직 시도원들 입당식이 있어서 한번 다녀왔습니다. 이제는 소개하실 때 조국혁신당 일단은 이상우 전 의원 아마 저 멘트를 좀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 네, 확실하게 이제 지금 지역위원장도 공모 중에 있기 때문에 예. 혹시 공모가 완료된다면은 그때 이제 새로운 멘트로서 조국 혁신당을 넣어서 자기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우 의원님의 새로운 정치 또 움직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백성호 의원님 잘 보내셨나요? 설 연휴? 네, 2주 동안은 설 명절 연휴 보냈고 설 명절 전에 저희 지역에서 보니까 명절을 앞두고 각종 단체들이 보니까 후원금 같은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도 하고 단체도 하고 그래서 아마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아마 읍면동별로는 그 설이나 아니면은 추석을 앞두고 지역의 환경 정화 활동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저도 당일날 같이 환경 정화 활동에 참여해서 이렇게 쓰레기를 좀 주워봤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쓰레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줍는 사람 따로 있어서 쓰레기를 좀 안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설 명절 전이었습니다. 쓰레기를 안 버릴 수는 없겠지만 제대로 잘 버려야 되는 거. 당연하죠. 배출 장소에 제대로 버려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무단으로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는 걸 보면서 아직도 우리 시민 의식이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늘 힘쓰시고 계시니까 더 나은 내일이 될 수 있기를 또 희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주제 토크 들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님께서 가지고 오신 주제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방송하면서 이 주제를 상당히 많이 비중 있게 다뤘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2024년 12월 20일 국토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전국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건수가 25,578건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전남이 한 869건 정도 되고 이 중 절반 가까운 피해자가 우리 광양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 전에 보도자료를 보면 피해자가 1만 6천 명일 때 피해 금액이 2조 5천억 원 정도의 피해를 봤다는 기사를 봤는데 그 당시보다 한 1만 명이 더 늘었으니까 그 피해가 아마 4조 원 정도에 육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2배 가까이 늘었겠죠. 네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전세 사기로 힘들어하고 있는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은 무엇인가 또 피해자가 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예방 사업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논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싶어서 오늘 주제로 좀 정해봤습니다. 예, 새해에도 전세 사기 대책 특별위원장으로 활동을 하시는 거죠? 네, 지금 그 광양시의회 전세사기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활발한 또 활약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광양에서 1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전세 사기가 발생을 했습니다. 광양시의회 전세 사기 대책 특위가 계속해서 이 피해자들과 또 만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9월에 대책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피해자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실제 작년 연말에는 행정사무감사라든지 2025년도 본예산 심사를 하고 있어서 활발한 활동은 솔직히 많이 못했고 몇 차례 만났고 올해도 지금 계속 피해자분들을 만나서 실질적인 지원 대책에 대해서 경청을 하고 있고 또 집행부의 의견을 지금 전달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무자본 갭 투자 전세 사기 수법이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수법도 좀 다양하더라고요, 굉장히. 전세 사기 피해 유형을 제가 한번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저희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전세 사기 수법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뭐 흔히 아는 갭 투자 이런 거 외에도 네, 뭐 일례로 뭐 미납, 체납 세금을 숨겨서 실제로 전세 보증금 예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부분, 또 이중 계약하는 부분, 또 중복해서 계약하는 부분, 또 직거래 사기, 뭐 신탁 등기, 또 그 당시에 계약할 당시에는 뭐 대출이 없어서 근저당권이 설정이 안 돼 있었는데 계약하고 난 이후에 다시 대출을 발생을 시켜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이런 부분,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정도의 다양한 수법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피해를 많이 입은 분들도 있지만 예. 앞으로도 피해가 예상되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실제 이제 전세라는 그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이런 없어져야 돼. 어떻게 보면 이제 전세라는 이런 제도 자체가 없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그 전세가.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에만 이런 전세라는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자본 갭 투자라든가 실제 그 주택 가격을 넘는 깡통 전세라고 하죠. 이 이상의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나중에는 임대인들이 도저히 뭐 임대 보증금을 반환을 못해서 돌려주지 배째라. 못하는 돌려주지 못하고 뭐 배째라 안 그러면 뭐 억지로 떠넘기는 이런 식의 전세 사기 수법들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도 피해를 많이 볼 가능성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특위가 대책 마련을 위해서 부산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부산이라는 지역을 선택하신 이유는 뭘까요? 네, 지금 전국에서 전세 사기 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이제 광역시 쪽에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지리적으로 가까운 부분도 있었고 실제 저희들이 접촉하는 과정에서 다들 설 명절을 앞두고 바쁘기 때문에 섭외에 좀 응해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그나마 부산에 있는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서 저희들이 방문한다고 하니까 예. 흔쾌히 또 수락을 해주셔서 실제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하고 또 건축과 과장님이랑 담당자들 그리고 이번에 전세 사기 비대위를 구성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이분들 그 중에서 한 두 분하고 같이 해서 피해 지원센터를 좀 다녀왔습니다. 규모가 확실히 좀 크던가요? 어떻던가요? 예, 이 지원센터를 처음에 방문했을 때 네. 이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무 공간이 딱 구성이 되어 있었고 따로 이렇게 네, 이었고 총 한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네. 법무사 2분, 변호사 1명, 심리 상담사 1명, 그리고 이제 직원들 한 8명 해서 13분으로 구성돼서 그 사무 공간 안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이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어허. 그걸 보면서 많은 걸 좀 느꼈죠. 좀 우리 뭐 광양시에도 도입을 하면 좋겠다 싶은 부분들을 좀 많이 배워오셨나요? 네, 이 전세 사기 피해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보니까 2023년부터 활동을 했더라고요. 예. 특별법 만들어지고 나서 바로 이렇게 했는데 그 전에 좀 소개드렸던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이 대출 이자로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대출 이자를 월 40만 원 한도로 2년간 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월세 지원도 해주고 있었고, 예. 또 주거 안정 지원금도 지급해주고 있었고, 그리고 긴급 주거 지원, 그리고 이 전세 사기 피해 건물에 대해서 시설 관리, 그러니까 혹시 이제 이 불안한 요소가 있으면은 시에서 이런 부분도 시설 관리 부분에서도 신경을 써주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예방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예. 23년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23년도부터 보니까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뭐 리플렛을 배포를 한다든지 아니면 홍보 캠페인 영상을 제작해서 이 영상을 홍보하고 실제로 지역 방송국에도 송출을 했습니다. 그것도 부산 땡땡땡 TV에 네, 2달간이나 이렇게 방송을 계속 지속적으로 내보내서 아마 이제 계속 전세 계약할 때는 이런 부분에 주의를 하라고 아마 환기를 시켰던 것 같고 예. 또 수차례에 걸쳐서 찾아가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 생활 법률 교육을 이렇게 지금까지 추진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구나라는 걸 피부로 느끼고 왔습니다. 예,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언론과도 같이 이렇게 네네. 또 홍보도 하고 해야 할 부분이 충분히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송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 이 영상을 제작을 해서 2달간이나 지속적으로 방송에 노출을 시켜서 전세 계약하는 분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자치단체에서 큰 의지를 가지고 있었구나. 그리고 지금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예, 누구나 당할 수 있는 피해니까요. 네네. 이상호 의원님께서는 이번 뭐 전세 사기 피해를 좀 근절하기 위한 광양시 의회 횡보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보면서 저도 이제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그 굿뉴스하고 배드뉴스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굿뉴스하고 배드뉴스요? 네. 2022년도에 그 대전에서 62억 사기를 치고 미국으로 도피했던 부부가 있거든요. 최근에 한국으로 압송이 되었더라고요. 한미 공조 수사를 통해 가지고 그분들이 미국에서 초호화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공조 수사를 통해서 이제 국내로 압송돼서 이제 조만간 이제 재판에 임해진다 이런 소식이 있고요. 또 좀 안타까운 소식은 2019년도에 아마 인천에 있는 미추홀구에 그 건축왕 전세 사기범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최근에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이 그 건축학 이 부분만 7년의 형을 받고 나머지는 뭐 집행유예 무죄를 선고받았더라고요. 그래 피해자분들이 망연자실하는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이 미추홀 사건으로 인해서 한 4분 정도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과연 사법정의가 무엇인가, 이분들이 했던 이런 전세 사기에 대해서 법에서 심판을 안 내준다면은 또 새로운 유형의 사기가 또 횡행하지 않을까, 이런 또 우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뉴스를 접하고 나서 이 사법정의는 실현돼야 되는데 이분들이 일벌백계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자체의 노력과 더불어 사법 심판 또한 중요하다라는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광양시의회 전세 사기 대책특별위원회 올해 6월까지 활동을 하게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특위 활동 기간이 6월로 되어 있고 예.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계속 연장은 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미 피해자들이 있고 제대로 된 지원 대책이 지금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될 필요가 있고 예. 또 이 예방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구성들 좀 하고 계세요? 앞서서 부산의 사례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부산의 사례를 좀 벤치마킹해서 피해자들이 피부로 와닿는 지원 대책과 더불어서 예방책도 자치단체에서 의지를 가지고 좀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다른 데는 지금 광역시 차원에서 피해 지원센터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남의 피해 사례가 뭐 전국에서 한 6, 7번째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피해 지원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 보고 특히나 동북권에 지금 피해자들이 거의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광역 차원에서 피해 지원센터를 한다면은 저는 동북권 쪽에서 원스톱 지원센터를 구축해서 피해자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동부청사 같은 데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기동부청사가 생겼으니까 동부청사 내에 전래남도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피해 입은 분들로 지원을 하고 또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저는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백성호 의원님께서 가지고 오신 전세 사기 대책 마련 관련된 내용들 쭉 들어봤고요. 광고 듣고 와서 이상호 의원님께서 가지고 오신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화요일 코너 언더독 토론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백성호 광양시 의원, 이상우 전 여수시 의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자, 이어서 여수시 전 이상우 의원님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지방의 의원들이 그 해외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지방 의원들의 그 역량을 강화하고 의정 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무 국외 출장을 많이 갑니다. 하지만 이런 국외 출장이 단순 시찰 유지의 외유성 논란과 해외 연수 비용의 부적정한 사용으로 인해서 항상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과 관련하여 외유성 출장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의회 공무국외 출장 규칙을 개정해서 전 지방의회에 공고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관련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여수시의회를 비롯해서 그동안 지방의원들의 국외 출장에 대한 논란은 정말 많아서 저희도 몇 번 좀 다뤘었습니다. 네. 항상 의원들이 이제 출장을 가다 보면은 그 외유성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출장 가기 전에 국외 출장 심의위원회에서 그 출장 심의를 받고 출장 가기는 하는데 그 심사위원회가 아마 형식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의원들이 제출 계획 원안이 항상 통과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좀 웃긴 게 심사위원들이 외유성 논란이라고 지적을 하지만은 항상 출장 자체를 의결하는 모순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결을 하면서 또 외유성이란 지적을 합니다. 항상.
네. 약간 모순이네요. 네, 거의 100%죠. 네,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7박 9일 정도 가면은 기관 방문 한 2곳 정도 넣거든요. 나머지 7박 9일에 기관 방문 2곳 정도. 나머지 이제 관광으로 채워지는데 예. 그러니까 실질적인 연수가 되려면 기관 방문이 반 이상이 채워져야죠. 한 4번, 5번 정도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이제 비용적인 부분, 통역사가 붙어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예. 그리고 현지 기관과의 연락이 이제 약간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이제 기관 방문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예.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이게 유연성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실제로 있습니다. 좀 또 갔다 오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 3년 전에 갔다 왔죠. 예. 그때 실제로 갔다 오실 때 정말 저는 궁금한 게 이게 기관을 먼저 정하고 그 루트를 정하는 건지 아니면 뭐 도시를 정하고 거기 있는 기관을 정하는 건지 궁금해요. 일단은 가는 주제를 먼저 정합니다. 주제를. 네, 주제를 정하고 그에 맞는 국가를 섭외를 하고 그래서 관련된 여행사를 또 섭외를 하고 그 여행사를 통해서 이제 기관 방문을 하는데 이 기관 방문이 보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와 시스템이 틀리다 보니까 마침 또 가는 날이 우리가 꼭 방문해야 될 그날 또 쉬는 날이고 이런 게 그 업무적인 이런 연락 관계가 약간 원활하지 않더라고요. 그걸 맞춰서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날 되는 날. 근데 의원들이 보통 하다 보면은 그 날짜에 맞춘 게 아니고 의회 스케줄에 맞춥니다. 보통 10월 달에 제일 한가한 달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많이 의회 일정이 좀 한가할 때. 예, 그때 이제 의회 일정 맞추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맞추기는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백성호 의원님 광양시 의회에서 또 활동하시면서도 다녀오시기도 하셨잖아요. 네. 이런 국외 출장에 대한 논란이 늘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세요? 할 말 많죠. 실은 공무 국외 출장이 필요는 하죠. 필요는 한데 정말 목적에 맞게끔 공무 국외 출장을 가는 것이 저는 맞겠는데 때로는 보면은 이거 뭐 고생했으니까 잠깐 좀 쉬었다 오자 아니면은 내 돈으로 휴가 개념으로 내 돈으로 가기 아까우니까 그냥 뭐 있는 돈으로 가자 이런 것도 없잖아 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말로만 듣는 것보다 가서 보는 것이 훨씬 공부에 도움이 되긴 합니다만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내에도 보면은 여수나 순천이나 광양보다도 훨씬 선진 도시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고 배울 것도 많이 있는데 해외에서 정말 우리보다 뭐 30년, 50년 앞서 있는 도시에 선진 문물을 가지고 보고 배우고 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과연 그것을 우리 지역에 접목할 수 있느냐? 저는 접목을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거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접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한 이후에 뭐 국외 출장을 가든지 해야 되고 국내에서도 충분히 저는 뭐 수도권에 우리 지역보다도 훨씬 더 잘하는 자치단체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부터 먼저 갔다 오고 부족하면 해외도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그 행안부가 지방의원 국외 출장을 전수 점검을 했다고 하던데 그동안의 논란들이 결과로 이어졌습니까?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의 모든 지방의회에서 국외 출장에 관련 실태 점검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우려했던 일들이 결과표에 그대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항공권 금액을 조정해가지고 그 차이를 가지고 뭐 비자금을 좀 조성하고 항공권을 좀 높게 올려서 원래 금액보다 금액을 수정을 해가지고 일을 하더라고요. 또 그리고 관광 목적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또 부족 경비를 어떤 뭐 이런 여행사 섭외 비용 등으로 너무 과다 책정해서 그 비용으로 입장료를 뭐 대신 납부한거나 이런 경우 또 그리고 구매 내역도 재밌던데요. 그렇죠. 지금 연수 가셨는데 국외 출장 구매 내역에 뭐 소주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저도 갔을 때 그런 것들을 많이 좀 필요한 왜냐하면 이제 외국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죠. 가져가는데 자기 비용으로 가져가야 되거든요. 공금으로 가져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공금으로 가져갈 경우도 있고 또 의원들이 가다 보면은 또 우리 의존할 수 있는 또 직원들을 많이 같이 가지 않습니까? 이 비용을 또 의원들이 대납하는 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더라고요. 범법행위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있고 이게 아마 이런 부분들이 지방지의 일이 지방 신문의 일에 좀 나는 기사이긴 하는데 시민들이 정말로 이걸 접하다 보면은 진짜 한마디로 요즘말 기절 초풍할 이런 일이다. 정상적인 지출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 점검에서 많이 밝혀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더 줄여 나갈 노력이 더 중요할 텐데 그럼 앞으로 행안부가 추진하겠다고 하는 감시 강화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이게 출장 전, 출장 후 심사를 좀 강화했더라고요. 예. 예전에는 이제 출장 계획서를 제출하면은 심사 후에 3일 내에 그냥 출장 계획서를 누리집에 그냥 올렸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출장 계획이 결정되면은 출국 45일 이전에 누리집에 게시를 하고 또 그 동안 45일 동안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 의결서도 같이 공개하게 돼 있더라고요. 주민 의견을 수렴해요? 네. 그리고 이제 출장 갔다 와서도 그동안은 뭐 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15일 내에 제출하고 나서 60일 내에 의회에 보고하는 상황이었었는데 예. 이번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출장 결과의 적합성이나 적성성을 심의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사 결과도 함께 공개하는 걸로 바뀌었더라고요. 중요한 내용이고요. 예. 심사위원회 독립성도 강화하고 그리고 국외여비가 지금 여수시 의회 같은 경우는 450만 원인데 예. 보통 그 뭐 유럽이나 미주 쪽으로 출장 가다 보면 한 6, 700 들거든요. 예. 그래서 250원을 자부담 형식으로 갔었는데 이런 부분도 막았습니다. 450만 내에서 해외 연수를 결정해라. 금액을 제한을 뒀어요? 예. 책정한 예산 내에서만 출장을 가라. 개인 부담 출장을 금지했고 또 국외 출장 시 1일 1기관 방문을 공고했고 그리고 수행 인원도 최소화하는 이 공고안을 이제 지방의회에다가 통보를 했더라고요. 백성호 의원님 이 정도면 정말 강하게 뭔가 이제 조치를 하겠다라는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 공무 국외 출장 규칙 표준안인데 예. 행안부에서 표준안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게 권고안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권고인가요? 예, 권고죠. 이걸 권고, 이렇게 무조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예, 의무사항이 아니고 아하. 권고안이어서 예. 이 규칙 표준안을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방의회에서 규칙을 개정을 해주면 좋은데 예. 그렇지 않고 우리는 안 할래 이런다고 해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마 이제 시민들이나 시민단체 눈치 보느라고 제가 봐서는 웬만한 의회 같으면은 이 표준안을 아마 받아들일 것 같긴 해야죠. 합니다. 예. 받아들일 것 같은데 얼마나 빠르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은 뭐 시민들이나 언론에서나 시민단체가 예의주시하고 좀 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이것도 보면은 빠져나가려면은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그래요? 참 많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보면은 현재 뭐 저희 의회 같은 경우 공무 국외 출장 규칙이 있는데 예. 여기에 이제 적용 범위가 제2조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데 제4조 7항에 보면 제6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 1호부터 4호까지의 공무 국외 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외 조항이 있네요. 예외 조항이란 뭐냐면은 외국에서 초청한 경우 세 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뭐 국제회의 또 자매결연 행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를 들어서 단체장이 같이 가자고 요구했을 때 그래요. 예, 예를 들자면 뭐 여수시, 광양시, 뭐 순천시장이 국외 연수를 가는데 국외 출장을 가는데 자 광양시 의회에서도 아니면 순천시 의회에서도 몇 명 같이 여수시 가자. 의회에서도 같이 갑시다라고 해오고 같이 가는 경우에는 이 예외 심사를 조항이에요? 받질 않습니다. 아하. 현재 규칙에는 그래요. 아직 조금 더 보완해야 될 점들도 좀 보입니다. 지금 이번에 지난번에 뭐 저희 뭐 예산에 지금 뭐 해외 국외 연수 가는 예산 추가로 편성해서 여러 가지 뭐 문제를 지적했는데 아마 2월 달에 갈 것 같습니다. 가는데 이번에도 아마 이 심사위원회를 받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안 받았냐 물어봤더니만 예. 광양시장이 가는데 같이 갑시다라고 해서 아마 심사를 받지 않은 걸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 예외 조항에 포함이 돼가지고 심사를 그렇습니다. 네, 예.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권고안 내용 보면 어쨌든 계획서부터 사후 관리까지 쭉 이제 더 철저하게 하겠다는 건데 이게 심사위원회의 독립성입니다. 구성과 독립성 담보가 잘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상호 의원님. 결국은 이제 모든 게 의회 수장은 의장이기 때문에 의장이 결국은 모든 위원들을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국은 이게 심사위원을 강화했다 하지만 형식적 절차를 거쳐서 뭐 의회 입맛에 맞는 위원들로 또 구성한다면은 이게 어쩔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의회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게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들이 여수시에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분들을 섭외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 구성을 잘 좀 꾸려야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의장이 자기 의회의 입맛에 맞게 의장이 지시를 받을 수 있는 위원들이 아니고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좀 비판적인 위원들로 구성하면은 아마 좋은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한데 그거는 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아닙니까? 아니 시장이나 의장이 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하는데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하지 자기한테 비판적인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할 가능성은 제가 봐서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세요? 네. 그래도 공정하게 이건 좀 다른 부분이고 심사를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 공정성은 담보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다는 소리고 저를 한번 임명해 주시면 정확하게 심사를 하죠. 절대 임명이 안 되겠죠. 자,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 뭐 저희가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이 관련돼서 해왔었고 이런 행정안전부의 제도 개선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 뒤따라야 할 것들 정리를 좀 해보신다면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이상호 의원님. 저는 의원들의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질 거라 생각하고요. 결국은 이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정책 개발하고 정책의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해외 출장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 언어나 풍습이 틀린데 어떻게 이런 방법을 습득할지를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고 예. 좀 더 이야기한다면 요즘 경기 민생이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여수국가산도 분행이고 수산업이나 관광사업이 침체기 들었을 때 이런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의회에서 해외 연수 국외 연수비를 민생 경제 회복 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통큰 결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작년에 이제 우리 광역시 의회가 결정했던 것처럼 지금 2월달 안에 네.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네, 백성호 의원님. 방금 이상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원님 개개인들이 국외 출장을 갔을 때는 정말 시에 필요한 거 그리고 우리 시에 어떤 것이 도움이 될 것인지를 좀 연구하고 가셔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전부 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가는 겁니다. 놀러 가고 싶으면 본인들 돈 내 가지고 해외 출장 가시고 해외 여행 가시고 이 공무 국외 출장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가는 출장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가시는 그 개개인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저는 공무주계 출장을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공무원들의 마음가짐이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주제 이야기를 잘 해봤고요. 백성호 광양시 의원, 이상호 전 여수시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문화 산책. 지역의 문화 소식과 지역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문화산책 김지연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분 만나고 오셨나요? 정월 대보름에만 들을 수 있는 우리 소리가 있습니다. 마을 들판에서 달집을 태우면서 한해 풍년과 소원을 비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 한가운데 신명나게 굿 한판 펼치는 이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놀이패 벅숫골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정월 대보름이 벌써 다가오는군요. 네. 뭐 쥐불놀이하며 달집 태우기 찾아보기 힘든 풍경이 됐는데 만나볼 수 있나 봐요? 네, 해보셨어요 혹시? 저는 네. 그림으로 봤고 예전에 교과서에 나와 있었는데 네. 뭐 어릴 때 체험학습 같은 데서 했었던 것 같기도 맞아요. 하고 근데 이렇게 뚜렷한 기억이 없는 거 보니까 못 해본 것 같아요. 이렇게 안타까운 시대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인 2월 9일 여수 율촌 반월마을에서 진행될 예정이에요. 예. 저희가 설날 프로그램에서 순천의 나간읍성에서도 달집 태우기가 진행된다 맞아요.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수에서도 일요일 여수 율천 반월마을 2월 9일에 진행됩니다. 이 놀이패 벅숫골은요. 벌써 38년의 세월 동안 우리 전통을 이어가는 지역 문화패로 자리 잡고 있는데 잊혀진 마을의 굿찾기 주인 문여서를 진행해 왔어요. 벌써 30번째를 앞두고 있거든요. 우리 것을 지켜나가는 이야기 놀이패 벅숫골 박준호 대표에게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놀이패 벅숫골 대표 박준호입니다. 놀이패 벅숫골은 87년도에 민청에서 한번 시작됐어요. 거기서 분리해서 나온 지가 87년인 것 같아요. 저희들은 최초의 그 문화패잖아요. 여수에 그런 자긍심도 있고 풍물을 하면서 다른 길은 안 가봤어요. 사물놀이는 안 해봤어요. 오로지 풍물만 해와서 다른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재미없을 수도 있잖아요. 사물놀이 하는 사람들 본대에도 올라가고 그러지만 저희들은 꾸준하게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1년에 2번, 3번씩 이렇게 무대 올리거나 대보름꽃을 하거나 그게 저희들은 제일 큰 거거든요. 대보름을 시작한 계기가 예전에는 대보름이 뭐 초하룻날 오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시골마다 다 있었는데 요즘 없어요. 하나도 없어서 이걸 살리보자는 취미에서 지금 시골로만 다니거든요. 대보름. 그래서 복수골이 젊은 사람들이 왔을 때는 좀 처음에는 딱딱할 수 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애정을 갖고 하면은 이 복수골 단체가 좀 매력이 좀 많이 있는 단체거든요. 저희들은 그 대신 10분, 20분짜리 공연이 아니고 좀 6, 7시간짜리 공연이잖아요. 그러니까 힘들 수도 있는데 그래서 또 그거의 매력을 가지고 저도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우리 사무국장하고 총무도 하고 있고 그래서 쬐깐 애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6, 7살짜리부터 시작해갖고 70분 같이 어울리는 그거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이 이름이 주인 문여소예요. 집주마다 갈 때 집 앞에 딱 가면 연기를 딱 이렇게 갈지자로 딱 세워놓고 주인 문여소 그러면서 쳐요. 주인님 나오세요. 주인 나와서 우리를 맞아주라고. 그래서 주인집 문여소로 쓴 거예요. 전라 쪽에서 이쪽에서는 다 지금 그래서 주인집 문여소 문안열문 갈라 이렇게. 그래서 주인집 문여소와 정월 대보름에 그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집에 그 집 들어가면서 하는 소리라서 복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복을 받아라. 자, 우리가 이제 지금 들어가니까 문 여시오. 우리가 들어가서 복을 줄 테니까 이런 거죠. 이게 정월 대보름에만 딱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인 거잖아요. 그렇죠. 정월 대보름 때만 딱 하는 거죠. 주인집 문여소에서 그 집집마다 돌고 그 6시간, 7시간 달집 태우기까지 마무리되는 시간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네, 쭉. 그래서 예전에는 그 대보름꽃을 하면 당연시 됐잖아요. 집주마다 가는 게. 요즘은 한 4집만 좀 해주라. 우리가 저희들이 빨리 시작하면은 12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한 4시 치면은 딱 4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생꽃이나 당산꽃 빼놓고 4집 딱 쳐놓고 치잖아요. 그러면 치기 시작하면 계속 쳐달라 그래요. 20하고 치면 시간이 쫓겨요. 미안하다 그러고 나오거든요. 나머지는 계속 이장님이 저기서 좀 쳐달라 그러대요. 여기서 좀 쳐달라 그러는데 20집 막 그러다 보면 또 달집 태우는 시간이 원래는 6시에 정해놨는데 7시까지 가버리고 밥도 늦게 먹고 그래도 오신 분들은 왜 안 태우냐 그러고 대보름꽃을 할 때 저희들은 마을 중심으로 합니다. 일단은 구순 마을 분들하고 쭉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가장 기억에 남는 마을이나 어떤 그런 일들이 있으세요? 기억에 남는 데는 저희 동네에 그 시골에 들어가서 배를 타고 들어가서 상화도라고 하셨죠? 네, 화진구에 상화에 웃꽃섬이 저희 집인데 상화도인데 그 가서 시골에 가서 한번 쳐본 거예요. 그게 좀 기억나고 그다음에 용수마을 용수마을도 자체에서 하다가 저희가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용수마을에서 5년 정도를 했거든요. 반응이 좋아가지고 근데 시골 가다 보면 다른 데는 다 좋은 것 같아요. 여기 가도 좋고 저기 가도 좋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그 대보름 때 정도 되면 그 구정 때 왔다가 썰물처럼 쫙 빠져나가잖아요. 그때 되면 좀 허무한 시간이잖아요. 한 7일, 8일, 10일 지나면 허무하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가면 그렇게 좋아해요. 어르신들이. 요즘 어르신들 보면 시골에 오면 다 평균 나이가 70, 80이잖아요. 근데 이제 자식들 왔을 때는 좋지만 썰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니까 그 공허감도 있는가 봐요. 그럼 저희들 가면 뭐처럼 수련을 하시면 좀 좋다 그러시고 저는 그런 거에 좀 자부심은 좀 있어요. 저희들이 대보름을 했을 때는 서시장에서 돈을 좀 벌어가지고 그 회비 좀 하고 서시장에 돈 벌어 그 돈을 가지고 그 다음에 가서 마을굿을 한 거죠. 그 계기가 돼서. 그게 맨 처음이에요? 네. 맨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나는 선배들도 좀 대단하시고 이제 장창희 선생님이나 뭐 지금 장정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참 처음에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글씨도 지인집 문여서도 장창희 선생님이 써주고 가신 글이에요. 요 글체가 그대로.
올해는 예. 2월 9일에 예. 진진 문요소가 열려요. 예. 어느 마을을 찾아가시나요? 소라면 반올리 반올 마을이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박씨들 집성촌이더라고요. 저도 박씨라서 모처럼 좀 기분 좀 좋았어요. 그리고 또 이장님이 너무 젊어갖고 너무 좋았어요. 저기 노을과 함께 그 달집을 노을 진과 동시에 달집 태우기로 했거든요. 소원 같은 거 적은 것도 넣고. 네, 소원지는 이제 밖에 다 적고 네. 빗자루는 안에다 해가지고 애들은 애들 나름대로 적고 저희들 깡통도 좀 준비를 해서 아, 깡통이랑 좀 지불놀이. 지불놀이 좀 깡통 좀 준비를 하고 그래서 네. 그다음에 연도 좀 준비하고 또 바람이 안 불면 그날 저녁에 풍등도 좀 띄우려고 하고 연이야 뭐 바람 불면 더 좋고. 놀이패 벅수골이 어떻게 보면 저희의 그 전통을 계속 이어나가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자긍심이 상당하실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걸 막 대보름골을 한 것은 선배들이 했으니까 나도 한다. 해보니까 어르신들 행한 마음도 달래주는 것 같고 저 딴에는요 뭐 다른 생각은 없고 어머니 아버지 같으신 분들이잖아요. 저도 이제 아버님 돌아가신 지가 56년 됐네요. 태필도 대보름 날이 아버님 제사예요. 꼭 그렇게 걸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급하게 대보름 곧 하고 아버님 제사. 근데 그런 게 좀 많이 생각이 나요. 그 마을에 들어가서 보면 다들 내 어머님 같고 작은 아버지 같고 그래서 그런 자긍심도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마을 분들한테 이렇게 그 웃음 주러 갔는데 마을 분들이 우리한테 웃음 줄 경우가 거의 100%거든요. 진짜 잘했다. 우리가 이런 거 고생해도 이런 보람이 이런 거 있기 때문에 하지. 다들 그렇게 해요. 대표님께 놀이패 벅수골이란? 삶의 중심이죠. 복수골을 했었기 때문에 대보름도 이어갈 수 있는 거고. 저는 복수골이 하나의 삶인 것 같아요. 잊혀져가는 우리 농악을 좀 많이 좀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관심을 가졌을 때 정부도 관심을 가져주는 거지. 저희들 이렇게 농악이라는 게 없어지질 않을 것 같아요. 관심만 있으면. 관심 좀 가져주세요. 라디오 전망대가 2월 4일 화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